근데 정작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꽤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얘기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체포와 관련돼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만에 교통정리가 된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뭐 경찰도 조사하겠다, 공수처, 뭐 검찰 얘기했는데 검찰이 손을 떼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그 공수처 지금 저 공조본인데 그렇죠. 공수처에서 18일을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이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일부를 또 경찰도 이첩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물 강제 처분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신병 관련된 체포 구속은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다 구속이 돼 오고 이상민 장관만 이제 불구속 상태고 예.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된 상황이죠.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느 순간 또 진술을 안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지금 2번째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사건을 넘긴 거죠. 18일 날 명분을 삼아서.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마도 대통령 소환과 관련된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가게 되면 경호처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검찰 인력 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본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력을 공수처 등 공조본은 갖고 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힘들다면 예.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런 것들 모든 걸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게 이제 관할 문제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공연히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예. 또는 공소기각의 위험성이 만에 하나라도 조금 있게 되면 그 부분도 염려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찰이 뜬금없이 아마 공조본에 사건을 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송영훈 대변인님, 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처럼 이제 검찰이 손을 뗐고 공수처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겼으면 긴급 체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저는 긴급 체포까지는 좀 섣부르다고 보고요. 예.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체포의 요건 중에 예.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와는 좀 구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수령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언제 어떻게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의사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출석하지 않거나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받지 않을 우려가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를 하고 그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체포영장이 보통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법원이 유효기간을 정해줄 텐데 그 유효기간 내에 아마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서 임의 출석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신 그대로 이제 검찰은 군 관련 얘기들의 신병만 확보하고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건을 만든다. 대통령 계엄 사건에선 손을 뗀 검찰이지만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은 부분 중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황금폰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히 본인이 이제 비밀, 비공개 뭐 이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여러 뉴스가 묻혀서 그렇지 명태균 씨 황금폰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디 뭐 다리 밑에서 던졌다고 했지만 찾아왔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명태균 씨 측이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황금폰에 또 만약에 대통령 관련된 공천 개입
수사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검찰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창원지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는 명태균 씨의 그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른바 황금폰,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명태균 씨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들, 그러니까 뭐 한때 이제 크게 뭐 대통령의 육성이 나와서 논란이 됐던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관련된 녹취가 직접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관련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포렌식 이후에는 더욱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또 보도에 따르자면 당시 2022년 선거에서 공관위의 부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한기호 의원은 지금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거물급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은 황금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명태균 씨와 여러 그 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또 수사도 또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통령을 겨눈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